그럼 과학기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종대왕 그의 남자 누가 있을까요? 장영실. 그렇죠. 왕과 영실이 형. 또 그의 대표적인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가 있죠. 바로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웬만한 그런 과학기술에는 다 장영실을 보냅니다. 혹시 세종대왕 때 만든 과학기술 유명한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그거요. 여러 가지 시계. 저거 별 보는 거. 혼천이, 그쵸? 그리고 해시계, 물시계. 물시계. 맞아요. 해시계, 물시계. 해시계, 물시계로 시험에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네. 앙보일구, 해시계. 안부일구. 그러니까 내 이래서 내가 해시계, 내 해시계 맞췄다. 너무 똑똑해요. 왜냐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남중고도, 네. 뭐 그림자가 길어진다. 네. 그걸로 시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시계는 해가 안 떴을 때 모르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바로 자경루를 만듭니다. 근데 자경루는 물이 고이고 그 다음으로 고이고 그 시간으로 재가지고 나중에는 북을 친대요. 어. 몇 시요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대단한 그렇죠. 과학적인 게 담겨 있네요. 그런 식으로 세종은 이제 애민 정신으로 그런 식의 과학 기술을 만들고 그뿐만이 아니라 농사법에 대해서도 좀 자주적인 게 있었어요. 우리 농법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농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기구나 우리나라랑. 이게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늙은 농부한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와. 농사직설이라는 우리 자주적인 농법서를 만듭니다. 농사직설. 농사직설. 직설적으로 농사직설, 농사직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농사직설. 그리고 꼭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칠정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법서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종 때는 자주적인 그런 역법서, 자주적인 농법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종자가 붙은 거죠. 세종의 세종. 애민정신. 진짜 근데 처음부터 열까지 다 백성들이 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 건 그렇죠.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것도 있어요. 노비든 누구든 이런 사형을 할 때 무조건 3번 재판을 하게 해줘라. 삼세판. 지금과 비슷한 그쵸. 그런 게 그때 있었네요. 사형 삼심제를 처음 시행했어요. 삼심제. 어려운 말로 금부삼복법이라고 합니다. 금부삼복법. 금부삼복법. 근데 그런데 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정말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요즘에야 출산휴가 100일 주지만 예전에는 출산휴가 거의 한 달 쉬고 복귀하고 길어야 2달 쉬고 그랬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여자 노비의 출산휴가 100일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복지, 그러니까 이제 막 일하다가 아이 낳고 몸조리도 잘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자 노비에게 100일의 휴가를 줘. 이런 부분은 정말 복지적인 부분에서 이미 앞서갔다. 뭐 이런 부분 세종대왕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근데 세종대왕이 안타깝게도 다 좋은데 아들 복이 좀 없었다. 아들이. 맞아요. 아들이 몸이 약했어요. 세종대왕의 아들은 문종입니다. 문종. 사실 역대실록에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좀 있는 이제 약간 풍채가 멋있었다가 문종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래요. 엄청 엄친아였다고. 네. 못하는 것도 맞아요.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문종이 군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밀덕? 그래서 사실 그 문종이 되게 똑똑한 인물인데 치국이도 사실 문종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문종이 이렇게 비가 오는 거 막 보고 있다가 저거 그릇에다가 비의 양을 재면 비의 양도 우리가 잴 수 있지 않을까? 수국이.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그 장영실을 바로 붙여줘요. 그래서 나온 게 치국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치국이는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너무 필요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문종은 군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문종이 개발한 그 군사가 이제 군사 무기가 한 번에 화살비를 내릴 수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으로 시작합니다. 신기전. 신기전입니다. 네. 맞아요. 영화에도 나왔던. 영화에 영화에 나왔어요.
화살을 개발하고 한 번에 화살 100개가 바바바. 그러니까 막 화살비가 내리는 거죠. 밀덕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밀덕이었기 때문에 역대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 병감을 만드는데요. 요거 외우는 꿀팁이 있어요. 문종이 병에 걸려서 재위기간 2년도 못 채우고 죽거든요. 문종이 빨리 병으로 갔다. 동국 병감. 병으로 감. 네, 병으로 감. 그래서 문종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어린 단종이 네. 막 10살 나이에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종이 이제 죽고 단종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단종을 누가? 내가 제위가죠? 왕이 될 상인가. 맞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정재가. 그렇죠. 수양대군에게 결국 단종이 폐위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럼 단종을 폐위시킨 수양대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사실 이 무서워요. 네. 수양대군. 아, 수양대군의 피바람 잘생겼어요. 엄청나죠. 근데 수양대군은 정말 이정재처럼 잘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수양대군이 바로 세조입니다. 어. 이 수양대군의 피바람은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수양대군의 이 피바람이 불었던 그 계유정란은 막상 궁궐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궁궐 뒤쪽에 바로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그 북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옥마을. 네, 단종의 누이였던 단종의 누나 집에서 그 난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도 피바람은 그치지 않는데요. 지평전 학자들이 단종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성산문과 같은 그런 지평전 학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 뭐의 난이라고 하죠? 얘기해봐요. 사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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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육신들이 모두 지편전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편전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럼 지편전을 폐지하고 지편전에서 왕과 신하들이 뭔가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는 걸 경연이라고 하거든요. 지편전 폐지, 경연 폐지. 이야. 자, 이러면서 그냥 다 못하게 하고 이제 왕권 강화했겠죠. 너네 다 조용히 해. 이렇게 여기서 했군요. 퀴즈. 세조 때 왕권 강화를 했기 때문에 아까 태종 때 했던 뭐를 실시했을까요? 집계제. 그렇죠. 육조직계제. 육조직. 그렇죠. 육조직계제를 세조 때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의정부들이 조금 자, 무시당했어요. 의정부는 그냥 무시하고 바로 육조한테 명령 내리고 육조한테 명령 받는 거예요. 의정부 무시당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토제제도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신하들에게 줄 땅이 모자라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전법이란 토지제도가 죽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월급을 땅으로 줬어요. 이 땅에 있는 10분의 1을 걷어서 네 월급으로 써.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거죠. 지금처럼 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죽으면 반납이니까 신하들은 많아지고 오래 살고 모자라겠죠. 네. 자, 그래서 세조가 그냥 직전법에 현직 관리만 줘. 관두면은 퇴직하면 반납해. 반납. 이런 식으로. 원래는 죽으면 반납이었는데 그쵸? 이제는 그냥 일 그만하면 네. 반납해라. 그럼 여러분들 신하 입장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래오래 일해야겠다. 퇴직하면 안 되겠다. 오래오래 일하고 그리고 내가 꼭 곧 관둘 것 같아. 그러면 원래 10분의 1만 걷어야 되는데 맞짝. 3분의 1 걷고 약간 뭐라 그러죠? 속된 말로 삥땅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땡기네 한 번. 그렇죠. 쭉 땡기는 거예요. 더 걷는 거예요. 어떤 빌미를 해서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거를 자기가 갖고 적게 내게 되니까 세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성종 때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수 관급. 관청에서 걷어서
그 관리들에게 지급한다. 관수, 광급제. 그러니까 사실 그 역사는 한문을 풀이하면 다 거기 뜻이 있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세조는 어쨌든 이런 식의 직전법을 실시한다라는 거, 요게 나중에 관수광급제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세조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세조,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었던 킹메이커 혹시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인물인데요. 어? 힌트는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이요? 압구정 날라 유재석? 맞아요. 너무 창의적이다. 비슷하다. 비슷하다고요? 압구정이 이 사람의 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압구정은 솔직히 뭐예요? 좀 약간 나 들어봤는데. 그런 날라리적인 인물이었어요. 오.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잘 놀고 사교적이고, 그런데 머리가 워낙 장꾀가 좋아가지고 세조를 왕위로 올린 거죠. 누구지? 한명회입니다. 한명회. 한명회는 역사적인 그런 그 사극에서 많이 나와요. 약간 네. 좀. 그래서 이 한명회가 이제 세조의 장인이면서 또 성종의 장인이에요. 세조의 아들이 빨리 죽어요. 그리고 나서 성종이 오르게 돼요. 성종이 어린 나이 즉위했을 때 외척이었던 한명회가 장인어른이 너무 마음대로 막 시키려고 하고, 이런 한명회를 훈구파라고 하거든요. 훈구파. 왕의 외척 세력 훈구. 그러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훈구파에 라이벌을 즉위 올려야겠다. 살인파. 관리로. 오, 그래요. 맞아요. 살인이에요. 선비사, 수풀림. 그냥 숲에 응고하면서 공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김종직을 성종 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 김종직이 살인파의 약간 대표적인. 그렇죠. 그래서 김종직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김종직이 성종 때 이게 등용한 게 나중에 사림이 화를 입는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사화. 원인이 돼요. 네. 근데 성종은 우리가 뭘 이제 암기를 할 때 기억하면 되냐면, 완성한 왕. 완성. 성. 완성. 완성. 예, 완성한 왕이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종 때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법정 경국대전 너무 중요하죠. 오, 경국대전 완성. 완성. 국가의 대표적인 의례, 뭐 결혼하는 예, 뭐 제사 지내는 예, 이런 식으로 5개의 예다. 올해. 국가의 국조의례. 맞아요. 국조의례. 국조의례도 완성. 완성.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에 통사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 쫙 연결된 통사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통사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자주적이다 하면 동국이 붙거든요. 동국, 통갑, 완성. 완성. 요거 3개만 암기하셔도 웬만큼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은 성종이 아니었지만 네. 뭐 세조 때나 이때 시작이 그렇죠. 됐지만 완성된 거는 이제 성종 때 많이 완성이 됐나요? 그쵸. 성종은 완성의 군주다. 아. 근데 이제 성종은 참 여러 가지 잘했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 아하, 여색이 있었군요. 성적으로. 그렇죠. 성종이니까요. 예, 성종은 이것도 완성의 외웠어요. 성도 되지만 후궁이- 일단은 네. 맞으신다. 이것도 외웠어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후궁이 너무 많아서 성욕이 그래서 있었다. 연산군이 이제 열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하. 성종 때 패비윤 씨가 네. 성종이 너무 후궁이 많으니까 질투를 해서 성종의 용안의 스크래치를 밝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굴을. 이중기? 네? 이중기 그죠. 이중기 나중에 저기 맞아요. 연산군. 이중기 연산군 연산군 때 나오죠. 나오죠. 맞아요. 왕의 남자. 그래서 윤 씨가 패비가 되고, 이거를 성종이 연산군한테 말하지 말아라.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연산군 때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성종은 좀 아쉬운 부분은, 성종이 그렇게 막 그런 애완새, 애완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집사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너무 좋아해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다.